여러분, 긴축 발작,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통화를 줄이거나 금리 인상을 할 때 나타나는 신흥국들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흥국에 투자했던 미국의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8월에 고용지표가 참사 수준으로 일어나면서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이 올해 안에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은 고용하고는 상관없을지도 모른다. 이게 물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지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 인상도 하겠다 했지만 그 두 가지 목표가 물가 목표치인 2% 달성하는 거예요. 이건 넘었죠 지금. 그리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겁니다. 고용에서는요. 실업률이 3 내지 4% 그 사이에 머물게 하는 건데 이미 여기에 대한 신뢰는 좀 깨진 듯합니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을 갈아야 된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분위기로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통화정책은 틀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아주 센 보도를 했습니다. 센 보도를.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롬 파월 의장이 11월 테이퍼링의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맥락하고는 굉장히 다른 보도예요. 지금까지는 9월에 테이퍼링 논의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니야. 9월에 21일 22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이때 FOMC 다시 말해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여기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바로 시작하지는 않겠지만 11월 개시에 대해서는 합의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들이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된다는 가정이 이미 우리 금융당국이나 혹은 통화당국에서는 인식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승범 위원장이 지금 가지고 안 되면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더 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하면 가계대출 규제 필요하면 더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요. 이것은 가계부채가 워낙 강해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조이기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금융당국은요. 미국의 테이퍼링은 온다. 그것도 그냥 예정대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다.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서 적어도 내년 6월? 내년 6월이나 내년 9월에는 마무리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그래요.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예, 한 6개월에서 9개월 걸리거든요. 그런데 뭐 지역의 연방 은행의 총재들은 뭐 말은 다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9월 전까지는 끝내야 된다. 내년 9월 전까지는 끝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1월에 시작해서 테이퍼링이 채권 매입 축소잖아요. 채권이 국채를 800억 불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MBS라고 주택저당증권을 400억 불 매달 매입을 합니다. 어디가?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말입니다. 바로 이거를 줄여가겠다는 거. 그러면 채권을 구입을 하니까 현금을 밖에다 뿌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줄이면 현금을 뿌리는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현금을 뿌리는 게. 그러면 이게 적어도 내년 9월까지는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내년 말에는 금리가 오른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굉장히 걱정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긴축 발작, 다시 말해서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그 이후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그런 신호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코리아 엑소도스, 한국을 탈출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나가고 있죠. 8월에도 5조 원 이상이 나갔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금융당국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계대출 지금 엄청납니다. 2분기 현재 1805조 9천억 원입니다. 늘어나는 속도도 10.3%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리고 금액도 너무 많아요. 게다가 GDP 대비 비중도 엄청 높아졌습니다. 105까지 높아졌어요. 105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GDP,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해 동안 생산하는 총액의 합계입니다. 그거보다도 지금 105니까 더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생산해서 만들어낸 총액, 이거보다가 부채가 더 많다. 이거를 다 그냥 비용을 빼지 않고 빚을 갚는다 해도 다 못 갚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 굉장히 크다. 이제 가계부채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가계부채 비율이 105가 되면요,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비가. 일반적으로 국제결제은행에서 분석하는 것은요,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80%를 넘어가면 소비를 안 한다고 합니다. 소비를. 왜냐하면 돈 갚기에 급급해요. 원금과 이자를 갚기에. 벌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소비할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이 되니까 지금 결국은 가계대출에 대한 것을 죄다 죄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요,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강하게 지금 가계대출의 어떤 중단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은요, 지금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도 신용대출 자체가 5천만 원 이하로 줄이는 모양새예요. 5천만 원 이하로. 신용대출이 많이 나올 때는요,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전문가들, 약국이나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 약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2억 3억이 아주 우습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5천만으로 쪼그라들면 그만큼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어떻게 될지 우리도 두고 봐야 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가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여러분 금리 인상, 우리의 금리 인상은요 더 빠른 속도로 올 겁니다. 더 빠른 속도로. 저는 이게 유동성에 대한 어떤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야 돈줄이 넉넉하겠지만 예, 이게 중산층까지만 하더라도 돈줄이 넉넉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주택담보대출이 됐건 신용대출이 됐건 아니면 전세자금이 대출이 됐건 계속 차용해서 쓰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막는다고 하면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예, 이 대출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예, 굉장히 커질 겁니다. 있는 대출도 지금 오히려 줄이려고 하는 예, 그런 정부의 의도가 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역작용이 나지는 않을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역작용이 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요. 마이너스 통장을 줄이고요. 그러면 부자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그만큼 줄인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중산층도 그만큼 줄인다는 이야기가 돼요. 게다가 이게 가계 소득이 지금 늘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비가 예,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사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소비, 투자, 수출 세 가지 축으로 예, 연결되는데 그중에 소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이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예, 대출 억제가 자칫 경제를 더 아프게 하는 더 위기상으로 몰고 가는 예, 그런 부작용까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조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여러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가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면 긴축 발작도 그만큼 더 커질 거예요. 외국인의 코리아 탈출, 코리아 엑소더스도 더 빨라질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응책 우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부분 탈출할 수 있다. 예, 이것은 이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